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는 지금 약간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3년 전쯤이죠. 이 스타리아라는 차가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 신차 시승회에 가서 이렇게 2열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3년 만에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돼서 오늘 또 이렇게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승 코스는 이 뒷자리에서 30분 정도 달려보고요, 그리고 1시간 반을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2열에 앉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스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뒷좌석 승차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스타리아를 정말 오랜만에 타는데 지금 촬영을 위해서 모든 썬루프를 다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와, 근데 진짜 채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날씨도 좋아서 햇빛이 잔뜩 쏟아지고 있는데, 또 실내 트림도 되게 밝아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도 밝게 처리되어 있고, 이 위에 스웨이드 소재도 전부 밝은 컬러로 되어 있는 트림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미니밴에서도 느끼기 힘든 말도 안 되는 개방감입니다. 3년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제일 감탄을 했었는데, 스타리아가 처음 나올 때 광고에 기차에 타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아주 넓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차라는 요소가 나온 건데, 창문을 보나 앞쪽을 보나 벨트 라인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개방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미니밴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시승차는 7인승 라운지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아있는 2열 시트는 좌우 독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3열 시트는 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 라인업 중에서도 7인승 모델의 장점은 앞뒤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게 아닙니다. 일반 성인이 앉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두고 자리가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제 시트가 가장 앞으로 밀어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형 SUV에 앉아있는 듯한 이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요, 시트를 뒤로 당기면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당기면 바닥 레일이 딱 제 발 사이즈만큼 더 남을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인승 2열만의 특화 기능들도 많죠. 이쪽에 버튼들이 정말 많은데, 딱 봐도 이걸 누르면 정말 편하게 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눌러볼게요. 이게 진짜 느낌이 특이해요. 이 등받이를 기울이면 등받이 패널만 뒤로 쭉 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바닥 쿠션이랑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입니다. 비유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캣휠 아세요? 고양이들이 집에서 타고 노는 그런 용품이 있는데, 그게 동그란 원 아래에 바퀴들이 달려서 원은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롤러가 달려있는 듯이 정말 시트가 매끈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받이만 뒤로 꺾이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뒤로 끼울일수록 단차가 생기면서 허리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누우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얼마나 편하고 유용한지도 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종아리 받침대도 이 아래쪽 버튼으로 이렇게 추가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승객을 모시고 장거리를 갈 때는 정말 이만한 시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 아래 버튼으로 기본 자세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최상위 모델답게 열선, 통풍 기능은 3단계로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잘하고 있는 점 또 하나, 이 수동식 선블라인드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아래쪽 이 홈에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카니발도 그렇고요, 토요타 시에나도 그렇고 이 넓은 유리창을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시에나는 뒤쪽 틈이 많이 남고요, 카니발은 시에나보다는 절반 정도 틈이 남는데, 이 스타일은 창문 위쪽 면이 가장 일자로 뻗어 있고, 여기서 블라인드가 내려오다 보니까 유리창에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아무리 뒤로 빼고 등받이를 눕혀도 햇빛이 새어나올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2열 승차감을 좀 언급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자유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로 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포장 상태가 완벽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포트홀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아스팔트에 방금처럼 이런 균열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참고할 부분은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4군데에 거의 43psi가 들어있습니다. 기준치보다 좀 높게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통통 튀는 점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이 차의 구조적 특성상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승합차 특유의 통통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새로울 건 없죠. 완전히 구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스타리아 라운지와는 승차감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 회전수는 대략 1800에서 1900rpm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이 들어와 있을 때 소음은 엔진 소리가 2열까지
80까지 많이 넘어오진 않네요. 조금 들리긴 합니다만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전혀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소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절음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이 차는 이중 접합유리가 앞유리랑 1열 창문에만 적용돼 있고 2열 3열에는 일반 유리가 적용돼 있어서 특히 그런 것 같고요. 또 창문이 워낙 크죠. 창문이 큰 만큼 방음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도 풍절음 차단 효과에 대한 손해를 조금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랑 비교를 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차가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인데, 그때는 제가 운전을 계속했고 2열에는 저희 후배 기자가 타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열 승차감에 대한 비교는 한번 임정환 기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과 비교해서 제일 느껴지는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스타리아가 이렇게 승용으로도 탈 수도 있지만 상용으로도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제 적재함으로 바뀌어 있는 화물 모델도 있는데, 그 영역 때문인지 지금 딱 차를 탔을 때 셰시가 전반적으로 이 충격을 받아준다기보다는 아래쪽에 엄청 단단한 판이 하나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조금 잔진동, 그리고 특히 노면이 약간 거치는 데를 긁으면서 지나갈 때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 더 카니발보다 신경질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시야나 이런 공간감이 넓기 때문에 카니발 대비 이런 충격이 조금 더 적게 느껴진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하이브리드랑 이 타이어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높은 연비를 원한다면 공기압을 분명히 올려서 구름정을 낮춰야 될 텐데, 이 승차감을 저는 솔직히 만족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이 2열에서 계속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잔 충격이 못하겠다 수준은 아닌데 계속해서 거슬리게 하면서 피로감을 쌓이게 만드는 요소라서 승차감이 좀 괜찮아지려면 그래도 적정 공기압 한 36에서 38 정도까지는 내려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연비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타시는 오너분들이 본인이 만족하는 중간값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주행을 하자마자 바로 느꼈던 부분인데, 출발을 할 때 시동이 걸리고 엔진음과 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카니발이 조금 더 승용에 가깝고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엔진이 힘을 덜 쓰는 것도 있고, MVH적 우위가 분명히 카니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감적인 얘기긴 한데, 이 앞에 뚫려 있는 공간이 카니발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괜히 심리적으로. 또 2열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갈릴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개방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그렇지 않죠. 카니발만 봐도 시트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낮고 벨트 라인은 훨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보다는 더 포근하게 감싸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스타리아는 시야는 좋지만 바깥쪽의 속도감이 너무 느껴져서 오히려 이걸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반면에 카니발은 시야는 적당히 넓지만 아래쪽으로 살짝 파고 들어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로나 풍경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 쓰게 될 것 같고, 더 편안하게 아늑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분명하게 느껴지고, 대신에 이 시트 자체의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몸을 되게 감싸주는 느낌인데 앞뒤 쿠션 길이가 정말 길고, 또 허벅지를 잡아주는 부분도 확실히 올라와 있고,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도 제대로 있고, 또 팔걸이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승차감에 제일 영향을 주는 부분은 시트보다는 이 차의 근본적인 하체 구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승 소감을 짧게 마치고요, 저희는 다시 1열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1열에 앉아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행 코스는 대략 55km 정도 되고요, 일산에서 파주 일대에 고속화도로 위주로 시승 코스가 짜여 있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 스타리아의 두 종류 트림에 대해 살짝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 시승차는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조금 더 소재를 고급스럽게 쓰고 이쁘게 꾸미고 조금 더 탑승객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컨셉의 트림입니다. 그래서 7인승과 9인승 딱 두 가지 버전밖에 없고요. 투어러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머리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스웨이드 내장재, 거기에 계기판 디자인이 다르고요. 또 투어러는 기계식 기어 레버가 들어간 반면, 이 라운지는 현대만의 이 버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이 콘솔 아래쪽에 USB 포트 두 개가 전부 A 타입이었는데 이제 오른쪽 포트는 C 타입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 바뀐 부분은 정말 없는데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굴곡진 3D 형태 엠블럼이 들어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현대차 라인업에서도 볼 수 있는 평면형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엠블럼은 여기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사이드미러 커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크 크롬이 있고 틴티드 브라스 컬러가 있습니다. 저희 타고 있는 차는
블랙 외장 컬러에 틴티드 브라스 컬러가 조합이 된 모델입니다. 두 번째 트림인 투어러는요, 조금 더 다목적성을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9인승, 11인승, 또 3인승 카고, 5인승 카고에다가 어린이 통학 차량인 킨더 버전도 있고요. 거기다가 형태를 바꿔서 구급차나 또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7일 9인승 라운지, 그리고 9, 11인승 투어러, 그리고 3인승, 5인승 카고, 이렇게 총 6가지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하이브리드 트림 없이 디젤, LPG 이 두 가지로만 운영되던 스타리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브리드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찾는 고객의 수요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가 되면서 조금 더 승용에도 나름 괜찮은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모델 사이에서 비교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오랜만에 이 스타리아를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카니발보다 확실히 승용차 느낌은 안 난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니발도 일반적인 세단 같은 걸 몰다가 타면 꽤 높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분명 들거든요. 특히 시트가 이 바닥면에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앞으로 쭉 뻗기보다는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 나긴 나는데, 스타리아는 확실히 그 느낌이 더 있습니다. 시트도 시트인데 이 운전대가 확실히 앞으로 더 누워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대시보드가 낮고 앞코가 짧은 차다 보니까 스타렉스의 기억, 그 승합차의 기억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2열에서도 개방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리아 1열의 개방감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방 시야도 워낙 좋고 특히 창문 벨트라인이 낮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차는 후면 주차를 할 때도요, 이렇게 살짝 옆을 내려다보면 왼쪽 주차 라인이 웬만하면 보입니다. 차에 바짝 붙을 때까지 선이 보여서 차 크기 대비 좁은 곳에서 운전하기 좀 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1열 머리 공간이 워낙 넓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면 2열에서 머리 공간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전고가 거의 2m에 가깝기 때문에 1, 2, 3열 어느 곳에 앉아도 아주 넉넉한 헤드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차의 연비를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주행을 시작한 지 거의 20km 다 돼가고 있는데 연비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기판에 뜬 연비는 리터당 14.7km입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km대인데 일단 복합보다는 훨씬 나은 연비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11km대 중반인데도요, 잠깐 말을 한 사이에 리터당 15.4km로 올라갔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2.1톤대 초반이고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2.3톤대에 들어왔는데 그 무게 차이만큼 이미 복합 연비에서도 우위가 나눠져 있고요. 파워트레인 스펙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합산 최고 출력이 245마력, 그리고 합산 최대 토크가 37.4kgm입니다. 연비 이외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가속 성능이겠죠. 카니발의 1.6 하이브리드가 처음 적용된다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발진 가속력을 걱정했습니다. 2.2 디젤이야 디젤 엔진이니까 워낙 힘이 좋고 3.5 V6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량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전기 모터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배기량이 작아서 그 부분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안전한 도로에서 이 차의 제로백 수치를 재봤는데요, 저희가 측정한 계측기 기준으로 9.3초가 나왔습니다. 10초를 넘기지 않아요. 저희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측정했을 때는 당시에 노면도 조금 안 좋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타이어 그립이 완전하지 않아 가지고 10초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외부 기온 영상 9도인 상태에서 올 시즌 타이어를 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9.3초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성인 2명이 타 있고 짐은 사실상 거의 많지 않은데 사람이 좀 더 타도 가속하는데 그렇게 답답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 골목길인데 언덕이 많이 있는 골목길, 그런 곳에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엔진이 자주 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켜지는 순간에 올라가는 회전수가 꽤 높아요. 그리고 엔진 위치도 운전자랑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보닛을 열어보면 그 부분을 확실히 눈치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엔진이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실내로 꽤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2열에서도 들렸지만 2열에서는 그나마 거리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1열에서는 꽤 선명하고 가깝게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에서 틈틈이 전기 모드로 전환하는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속하는 상황이라 엔진과 모터가 같이 돌아가지만 내리막길이거나 또는 일자로 뻗은 도로일 때, 항속 주행을 할 때 그때는 틈틈이 전기 모드로 전환하는 게 계기판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리터당 15km대 높은 연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성능을 말씀드리자면요, 앞유리 그리고 1열 창문에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저희 옆으로 덤프트럭이 한 대 뒤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제 정측면에서 들리는 소리보다는 트럭이 저보다 뒤로 갔을 때 2열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3열보다는 분명하게 1열이 더 조용하고, 승차감도 저는 1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열에서는 뭔가 시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약간의 통통대는 느낌이 솔직하게 들어왔었는데, 1열에 앉아있을 때는요, 저희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생각보다 부드럽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앞바퀴랑 더 거리가 가까운데도 지금처럼 도로 이음매를 지날 때도 떨어지는 느낌이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충격을 받은 이후에 생기는 잔진동의 그 정도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와 함께 2열에 타있던 임정환 기자가 이번에 1열에도 같이 타 있는데, 임정환 기자는 이 차의 동승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첫인상은 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잘 나가고 연료 효율이 괜찮아가지고 좀 놀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지금 쓰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약간 약점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장 큰 부분에서 느꼈던 거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6단 변속기랑 매칭이 되잖아요. 조금 더 다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현대 측에서는 처음에 접근할 때 조금 더 경량화를 한 대신에 속도가 낮은 부분은 모터가 보충을 해주니까 기어비가 조금 더 길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힘은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각 기어 단수의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되게 애매한 속도로 움직일 때 엔진이 힘은 쓰진 않지만 회전수가 올라가서 운전자로 하여금 약간 이게 엔진이 막 힘을 못 내서 막 낑낑거리는구나 라고 착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러 번 생기더라고요. 또 그 부분 때문에 1.6L 터보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힘이 약하다라는 편견이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카니발이랑 비교를 한다면 의외로 스타리아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일단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많고, 승차감도 제가 봤을 때 공기압만 좀 잘 조절해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 나오고, 그리고 연료 효율도 카니발 대비 막 아주 떨어지지는 않는 거 봐서는 여러 면에서 스타리아가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연비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요. 고속에서는 보통 하이브리드가 유리한 면이 거의 없는데, 일정하게 달리니까 리터당 15.6km라는 숫자를 떨어뜨리질 않네요. 카니발도 그렇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면서 유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이 차의 거동을 더 깔끔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술이 있죠.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인데, 지금처럼 램프를 도울 때 양쪽 바퀴의 회전차를 전기 모터를 통해서 보정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브레이크 제어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라이드는 과속 방지턱 같은 앞뒤로 차가 꿀렁이는 상황에서 그 방향과 반대되는 관성을 만들어서 조금 더 평온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게다가 엔진은 4기통으로 작아지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동승석 아래로 자리하면서 무게 배분도 좀 달라졌죠. 카니발이 그 여러가지 복합적인 변화 덕분에 하이브리드 버전의 거동이 더 깔끔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로 봐서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어떤 것 같아요? 카니발 대비 이 스타리아가 1, 2열 간의 승차감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은 2열이 더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스타리아는 1열이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 라이드는 카니발, 소렌토, 지금 스타리아까지 제가 전부 다 타보고 있지만 1열에서 무조건 가장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E-라이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뒷바퀴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고, 모터로 구동을 주는 이제 이 앞바퀴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앞바퀴를 방지턱을 딱 넘어갈 때 그때 모터가 뭔가 움찔하면서 앞부분을 뜨지 않고 꾹꾹 눌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스타리아의 1열 승차감에 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승차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2.2 디젤 그리고 3.5 LPG 이 두 모델과 어떤 차를 사면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 유류비, 자동차세 이 세 가지 파트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상위 트림이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에 풀옵션을 해서 거의 5천만 원에 가깝긴 한데, 기본적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기준은 4,6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디젤 인스퍼레이션이 4,284만 원, LPG 모델은 여기서 30만 원을 더 깎으면 됩니다. 그만큼 이 하이브리드와 기존 두 가지 내연기관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이브리드가 좀 유리한데요. 일단 유류비, 연간 15,000km를 타는 운전자 기준으로 3월 20일 전국 평균 유류비를 대입해 봤을 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약 195만원, 디젤은 약 213만원, LPG는 약 217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넉넉하게 잡아도 2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주행 거리나 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죠. 1.6 하이브리드는 30만원이 조금 안 되고요, 2.2 디젤이 57만원대, 그리고 V6 LPG 9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랑 LPG랑 비교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3배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라운지 트림을 살 때는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가 정말 많은 거는 사실 투어러입니다. 투어러는 9인승과 11인승이 있고 또 카고 모델이 있죠. 11인승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65,000원으로 고정이고요.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나뉩니다. 지금 5인승 카고가 적재 중량이 600kg, 3인승 카고가 900kg까지 실을 수 있는데 둘 다 1톤 아래이기 때문에 비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28,500원이고요 영업용은 6,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는 LPG라고 해서 3배씩이나 높은 자동차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동차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투어러 모델은 9인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져본 건 각 파워트레인의 용도입니다. 디젤은 요즘 많이 선택을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저속 토크가 월등히 좋고 또 장거리 연비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동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디젤 엔진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깐 빼두고 하이브리드와 LPG 사이에서 여러가지 장단점을 한번 봤습니다. 출력 토크는 두 차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배기량으로 밀어붙이고 하나는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죠. 터보차저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은 기본 가격은 조금 더 있지만 기본 편의 장비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풀 오토 에어컨, 이게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와 1열 창문에 있는 이중 접합 유리도 하이브리드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LPG의 장점은 일단 엔진 특성에서 오는 부드러움, 이 4기통 엔진의 걸걸함보다는 아주 시중을간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판매 가격도 더 저렴하죠. 거의 400만원 차이가 날 거예요. 대신 단점은 좀 주유소를 찾기가 번거롭다는 거. 서울 시내에도 LPG 충전소가 있긴 하지만 중심지에는 없습니다. 거의 서울 변두리로 나가야 있는 상황이라 기름을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일상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비를 알아보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82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 연비랑 연료 탱크의 용량을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인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819km를 갈 수 있는데, 반면에 스타리아 LPG 모델은 570km 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 570밖에 가지 못하냐면 복합 연비가 6.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LPG 모델이 연료 탱크는 20L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연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되고, LPG 충전소를 찾기도 힘든데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 반경에 좀 LPG 충전소를 조금 확실하게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그건 있습니다. LPG 충전소의 개수가 적긴 하지만 차 대수 대비 충전소의 개수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연기관 차들이 아직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LPG 충전소가 가깝기만 하면 언제든지 널널하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차라리 그냥 주유소 많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사담인데,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이 의심돼요. 저는 솔직히 모터랑 트랜스미션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엔진과 터빈, 이게 냉간 상태에서 원하는 가속력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이게 과연 내구성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오히려 3.5 LPG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내구성이 있어서는 우위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가 55km를 주행을 했고 리터당 연비가 무려 16.4km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보통 고속에선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속 주행만 잘하면 리터당 16km 이상 뽑는 거는 어렵지 않네요. 주행 조건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저희가 저번에 시승한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도 연비가 올라가는 게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승을 마치고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거리를 이동해보고 또 짐도 많이 더 실어보고 하면서
실제로 운행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